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0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자웅이라는 그런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복잡습니다. 한자가. 한자 모르고는 우리가 자웅이라고 가끔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지만 한자와는 어떻게 이렇게 구별되는지, 또 자웅과 관련된 재미있는 낱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복잡하지만 일단 이 두 자, 암컷 자, 수컷 웅이라는 글자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다 세추가 됩니다. 세추. 네, 부숫자가 되겠죠. 새를 뜻하는 글자예요. 새를 뜻하는 글자는 세추도 있고 세조도 있고 한데, 세조는 꽁지가 긴 새, 추는 꽁지가 좀 짧은 새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추입니다. 자, 그래서 암컷과 수컷은 다 지금 새와 관련된 글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요. 왼쪽에 붙는 것이 이제 차, 괭이라는 그런 글자예요. 어떻게 보면 발음이 발음이 좀 변했습니다만, 우리 글로 보면 발음이 변했습니다만, 원래 중국식 한자로 보면 발음이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뜻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란 것이거든요. 여기. 저기는 피고 여기는 차. 피차간에, 너와 나 피차간에, 저쪽과 이쪽 피차, 또 저쪽 언덕을 피안, 이쪽 언덕을 차안, 이런 뜻이 여기 이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글자가 조금 어렵다면 어렵습니다만, 이게 발지자예요. 발지자고, 이거는 비수비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넘어졌다는 뜻이고, 이것은 발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이 글자도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사람이 넘어졌을 때 발이 이렇게 고르게 똑바로 이렇게 눕지 못하고 발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이렇게 뻗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고르지 못하다. 그리고 좀 작다. 그런 뜻으로 쓰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새는 새인데 좀 작은 새이다. 좀 약한 새이다. 여기 넘어진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암컷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컷 새는 이것이 팔뚝괭인데, 이것은 이렇게 손을 나타내죠. 네, 손을 나타내고, 이것은 팔꿈치를 나타냅니다. 이 글자는 사사사. 그래서 사사사는 이것은 내 것이야 하면서 팔꿈치로 팔을 이렇게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팔꿈치와 손을 얘기했으므로 이 팔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통 남자들이 나 힘이 좋아, 알통을 와, 이럴 때 이런 모양을 하죠.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힘을 좀 나타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와 힘이 있다. 새가 힘이 있다는 것은 날개짓을 굉장히 강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큰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한다. 그것이 수컷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글자는 좀 복잡합니다만 한번 이런 거 볼 때는 뜯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암컷과 수컷이다. 암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뜻이 하나는 이겼다와 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웅은 수컷이므로 웅은 이겼다는 뜻이에요. 자는 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웅을 겨룬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두 팀이 붙을 때 정말 승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나타낼 때 자웅을 겨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웅을 결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우리는 잘 쓰지 않는데, 자웅을 결한다는 것은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긴 것과 진 것을 결정한다. 또 병아리 감별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수컷이냐 암컷이냐를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자웅을 겨루다라는 것을 누가 센지 겨루보는 것을 자웅을 겨루다고 하는데, 옛적인 표현은 자웅을 결하다라고 이렇게, 글쎄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조금 글을 읽고부터 자웅을 결하다라는 문장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상당히 오래전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도 살려서 써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신선한 맛이 들 정도로 자웅을 결하다. 예. 어쨌든 그런 것이 자웅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끔 과학시간이나 자연시간, 생물시간 같은데 자웅동체다. 암수가 같은 몸, 한 몸이다. 암수 한 몸. 자웅이체다. 암수 딴 몸이다. 이런 낱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암컷과 수컷을 가르는
나누는 것 중에 낱말이 빈모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짐승의 암수, 짐컷, 짐승의 새라든 이런 게 아니고 짐승의 암컷과 수컷을 나누는 것을 빈모라 합니다. 빈은 암컷이고 모는 수컷이에요. 이 새를 뜻하죠. 이거 참 저거 소를 뜻합니다. 소인데 여기에 이렇게 비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암컷이다. 앞에서 여기 자웅 할 때도 이 자자가 이렇게 여기에 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암컷과 관련된 것은 이것이 있었다. 결국 비는 막 서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비수비가 암컷과 관련된 그런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흑토를 적습니다. 이것은 수컷인데 이 토는 남성 성기의 상징이다. 동물의 성기의 상징이다. 그렇게 곱게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컷이다 한다. 그래서 빈모 하면 짐승의 암컷과 수컷이다. 우리가 모란이라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모란은 꽃잎이 크고 색깔이 아주 진하죠. 그래서 좀 남성적인 그러한 특색이 있다 해서 이 수컷 모를 씁니다. 모란꽃은 막 꽃중의 왕이라고도 하는데요. 화왕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단은 붉을 단인데 모란이라고 할 때는 란으로도 읽힙니다. 그래서 모란 할 때도 이 수컷 빈을 쓴다. 예. 암수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는 것을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떤 짐승이나 어떤 것에 짝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암수를 가리키는 글자들이 합쳐져서 낱말을 이루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황이다. 봉황새 있지 않습니까? 봉황새는 봉은 수컷이고 황은 암컷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봉황이 암수를 합쳐서 봉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글자가 쭉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은 전부 수컷을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암컷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웅이라 할 때는 암컷이 먼저 오고 수컷이 뒤에 오는데 자, 이런 고유명사 명칭에 있어서는 앞에는 전부 수컷입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컷이고 뒤에가 암컷이다. 그 봉황새는 봉은 수컷, 황은 암컷. 우리가 원앙새 있죠. 원앙새. 원앙새의 원은 수컷, 앙은 암컷입니다. 우리가 원앙금침 하면 부부가 아주 사이 좋은 것을 얘기하죠. 금은 이부자리를 얘기하고 침은 베개를 얘기하죠. 그래서 부부의 그 이부자리와 베개를 원앙금침이라 하죠. 자, 앵무새, 앵무도 이것은 수컷의 앵무새, 이것은 무는 암컷의 앵무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앵무. 인꼬하고도 좀 비슷한 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비취색이라고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청자가 비취색이라 하듯이 그 비취가 색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물총새라는 것,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취는 이것은 수컷이고 이것은 암컷이다. 네. 그 다음 기린이라고 있죠. 세상이 아주 상스러울 때 나타난다는 그런 상상의 동물. 상상의 동물. 이기도 하면서 이 글자 자체로는 아프리카 목이 긴 기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글자는 같습니다. 여기에서 기는 이것은 수컷, 리는 암컷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주가 많은 그 어린 그 아이를 기리나라고 하죠. 기리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말을 쓴 기린도 있어요. 앞에 말말을 쓴. 이 글자는 앞에 사슴 로고를 썼거든요. 기린 할 때 글자가 좀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한자를 읽으면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읽을 줄 알고 쓸쓸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만 한자는 모르더라도 앞에 있는 게 다 수컷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말마자를 쓴 것은 천리마, 하루에 천리를 뛴다는 천리마를 나타내는 기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말 표기는 같지만 한자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고래를 얘기할 때는 고래경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경은 암컷, 수컷, 얘는 암컷입니다. 그래서 경예는 고래입니다. 고래 잡는 배를 포경선이라고 하죠. 포경선. 네. 비휴라는 동물이 있는 모양인데, 표범의 일종이라는데, 이런 것도 어쨌든 수컷과 암컷이다. 제가 일부러 이걸 다 찾아봤어요, 옛날에. 하도 이런 게 몇 개 나오니까, 좀 더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지개를 뜻하는 것도 우리가 홍예, 무지개, 이것도
수컷, 요거는 수무지개, 암무지개. 아, 무지개도 암수가 있느냐? 있죠. 우리가 그래서 쌍무지개 뜨는 언덕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쌍무지개가 떴을 때 하나는 수무지개고 하나는 암무지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홍해문이라는 게 우리가 남대문, 동대문 뭐 이렇게 보면 앞에 정문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것이 만든 문이 홍해문이죠. 무지개처럼 생겼다 해서. 자, 쌍무지개 한번 볼까요?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떴죠. 떴는데 이쪽 것은 좀 밝고 좀 크고 이쪽 것은 조금 흐립니다. 이것이 순무지개입니다. 이것이 암무지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쌍무지개다. 홍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제가 봉황을 하려고 했는데 자웅인데 네. 자웅과 관련된 여러 동물이나 새나 이런 얘기를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